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서 양 정상은 4월 회담 이후 약 80일 만에 정상회담이자 2017년 6월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구체 사항이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취재 사진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에 한국에 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6월 30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그리고 6월 30일 오후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떠난다. 이것까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지난번에 가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기상 여건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상이 끝나봐야 알 것 같다. 여기까지 고민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기자,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6월 29일에 와서 6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한다. 이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간다. 지금 한 걸음 더 나간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혹시 만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는 것 아니냐. 이게 어디까지나 가능성과 지금 관측의 영역인데 우리 봉영식 박사님 어떻게 보십시오? 모든 건 다 가능성이 열려 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이 아이디어를 이제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이렇게 비공식적이지만 살펴보면 4시간이 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외교에서 얘기하는 옵틱, 이미지 외교는 충분히 했거든요. 예. 4.27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군사 분계선을 상징적이지만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했죠. 그렇죠.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끝나고 그 정상과 그 영빈들이 같이 백두산 천지 정상에서 활짝 웃으면서 손을 올리고 사진도 찍었죠. 그것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즉 마중물은 마중물이고 결과는 결과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DMZ에서 한미 그리고 북한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실무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지 이번에 정말 결실이 있는 2019년 여름 외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게 이 아이디어가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고 우리 봉영식 박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정인 특보도 아니고 정세현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이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정세현 장관 어쨌든 자타공인한 또 전문가시고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통일부 장관 오래 하셨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저는 가능할까 싶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DMZ나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면 의전이나 경호 문제 이 부분 어쨌든
양국에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가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그렇죠. 실무 예. 협상이 이루어져야죠. 김창선 집사라고 불리는. 예, 아무리 예. 간략하게 하더라도 사전에 가서 그리고 뭐 북한도 북한이지만 미국 쪽도 자기 대통령이 어쨌든 최전선 지역에 가는데 경호에 대한 그 고려 없이 가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하노이에서 결렬이 된 게 결국 양국의 중요한 비핵화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 있어서 접합점을 못 잡아서 결렬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게 없거든요. 근데 둘이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 거냐 지금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가긴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식 박사님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무슨 신발 광고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예. 그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왜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멋있는 사진 여러 번 찍는 것보다도 로드맵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고 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식 박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고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는 가능성을 상당히 희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북한 매체도 노동신문에 친서를 읽는 모습까지 일면에 사진으로 싣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서 안에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도 나왔고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친서 안에서 정세현 전 장관도 그 친서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닐까라고 일종의 관측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친서 정치, 친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북미 정상 사이에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제안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영철 그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친서를 가지고 갔었죠. 친서 내용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것은 영변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변이면 되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를 할 것이냐? 영변이 북한 비핵화에 어느 정도인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이 제대로 대답을 안 했다고 이제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했는데 나온 얘기는 하노이로 김정은 위원장이 떠나기 전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은 것은 영변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전략적 목적, 즉 5개의 2010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브리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잘못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비건 미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혹시 협상 과정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비건 대표는 영변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김혁철한테 수차 했지만 평양에서 그 이상의 어떤 그 다른 제안이 평양에서 만들어졌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답보 상태이다. 북한은 영변 그리고 영변이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을 구성하는지도 설명을 안 하고 이것밖에 줄 수가 없다. 그걸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하노이에서 공동 그 협상문에 서명 안 하는 것도 즉 그냥 걸어 나오는 것도 옵션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정세현 장관께서는 그것이 처음부터 미국 정부 특히 존 볼튼 안보부 장관의 그런 전략이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 하지만 평양에서 실무 협상에서 하도 이 전진이 없었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노이로 떠나기 전에 스티븐 비건과 국무부에서는 합의안에 서명 안 하는 것도 옵션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직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봉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 김영철이 뭔가 잘못된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 신문에서 김영철 숙청설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그 여러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밖에는
북한이 하노이에서 다른 전략을 구상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이번에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영변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미국한테 설명을 할 의향을 보이고 아니면 영변 플러스 알파, 영변을 넘어서 얘기를 비건 대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변에 더해서 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미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5개를 다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상당한 상응 조치를 예. 평에 제하는 식으로 물꼬를 터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분석 기사 많이 썼는데 말이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지막 담판하는 과정에서 영변 말고 여기 이건 어떻게 된 건데? 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도 나와야 미국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볼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단계는 그 구체적인 단계에 들어갈 단계도 아니고요.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좀 관심의 초점은 뭐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실무대표 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제가 아까 이제 판문점에서 북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 단계도는 지금 볼 때 아주 멀리 있는 거고 그 밑에 비건이나 최선희 정도가 만나는 게 가능하냐가 관건인데 이번에 그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일종의 현재 상황에서 친서에 이러저런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름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고 그 분석이 지금 상당히 언론에 기자들이 현재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게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했을 때 29일, 30일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지 거기 가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만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제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까지 오게 된 데는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가 상당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는 장면이 노동신문 1면에 실렸는데 그 사진을 보면 말이죠. 뒷면으로 뭔가 얼핏 보여요. 일단 제가 우리 팀하고 회의를 할 때도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한글로 보내는 건지 영어로 보내는 건지. 친서는 원본을 일단 자국 언어로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식 번역문을 첨부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사진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심각하게 이 친서를 읽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있던 선전선동을 계속 관찰 분석하는 분들의 말씀을 따르면은 김여정 동생인 김여정이 이제 선전선동에 대해서 그 중요한 지책을 맡은 이후로 이 북한의 어떤 사진이랄까요 대회에 보여주는 자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전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도 그냥 미사일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그 앵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화염이 퍼지는 이런 좀 멋있다고 할까요? 그런 장엄한 장면도 연출하고 그런 걸 보면은 북한도 나름대로 소위 정상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대회에 계속 알리는 데는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저는 정상 간의 친서를 보낼 때는 자기 언어로 보냅니까? 아니면 상대방 나라의 언어로 보냅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국의 언어로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래야 정확하게 그렇죠. 표현할 수가 오해가 있으니까. 있었을 때는 자국 언어로 썼던 내용이 일찍 기준이 되니까요. 예전에 사실 싱가포르 회담 전격 취소 서한을 보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어로 보냈죠. 그리고 자기의 그 특유의 그 큰 사인을 해서 보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친서에 대해서는 트럼프 위원장은 어쨌거나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고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큰 일을 굉장히 긍정적인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해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 영어로 작성이 되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도 하나 자료가
있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친서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Very nice note, Great progress being made. 예, 한글로 쓰고 사인을 하고 옆에는 영문으로 같이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보통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다. 이 북한 정상이 미국 정상에게 친서 보낸 게 사실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어서 말이죠. 이번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와서는 몇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 친서 내용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큰 봉투를 가지고 사진 찍었던. 네. 그래서 북한은 친서도 되게 큰 종이에 보내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던 게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언제적 건가요? 작년 7월입니다. 예, 2018년 7월로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6월에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있었으니까 예. 그거 끝나고 나서 보낸 겁니다. 2018년 7월 6일 평양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미 교착 상태에서도 여러 번 친서를 보내면서 친서 외교를 통해서 이 북미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는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가요. 예, 가죠. 29일에 아마 돌아와서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고 30일 한미 정상회담 할 텐데 예. 그러면 27일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지금 오늘 단계에서는 내일 모레까지인데. 네, 뭐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건데 물론 물리적으로는 하기로만 하면 뭐 물리적으로 가는 데는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연락이 와도 모레 만나고 글피에 이제 문 대통령이 떠나면 되는 거니까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는 참 모든 게 열려는 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숨가쁜 한반도 외교전 G20 정상회의 때 일본 오사카에서 펼쳐진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정상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이 중미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지금 무역 전쟁에 한 매듭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면에서는 중요하고 또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에 의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애써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이 최근에 와서 이 중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게 됐거든요. 근데 큰 틀에서 본다면은 청와대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누가 촉진자가 되던 어느 국가가 중재자 역할을 하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동력을 가지고 진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요. 비록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또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꼭 직접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누가 운전해 주면은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만 있으면 뒤에서 오히려 편하게 자면서 가면 더 좋은 것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친서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까지 다 설명 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하지 않은 내용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열리는 것도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에 이미 설명받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우리가 설명이고요. 알고 있는 선상에서 진행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죠. 그러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 한중 정상회담 통해서 만약 그때까지 남북 정상회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청와대 설명에 따르자면 북중 정상회담도 우리가 알고 있었고 즉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 주석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도 물어봤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의중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남북 간에는 어쨌든 채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개성의 상시적인 연락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공개적으로 6월 정상회담을 계속 푸시를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결국에는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할 거냐 말 거냐의 뭐 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났는데 뭐 다른 나라 정상 통해서 중계를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인 것 같고 이번에 오사카 갔을 때 아베 총리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꾸 일본 언론에서 예. 뭐 보류했다, 유보했다, 안 만난다는 뭐 보도가 일종의 나오는데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예. 거죠. 그 얘기는 뭐 사실 안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물밑에서 듣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 명쾌하게 아직 딱 떨어지게 얘기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는 양국에 다 또 정해진 이제 각자의 입장이 있고 특히 아베 총리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정치를 감안해서 한일 정상회담이 유리할지 안 할지를 끝까지 좀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거리인데 현재로서는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 말이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불투명하게 내버려둠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오사카 G20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영식 박사, SBS의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 간의 오간, 친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29일, 30일입니다. 청와대가 조금 전 오후 3시 한 2분쯤 공개를 했는데요. 과연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